진짜 오랜만에 찍어보는 거야.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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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생활안전, 공산품 안전, 식품 안전, 안심해. 공산품 왕국, 식품 왕국. 공산품, 식품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약속. 나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책가방, 필통 등을 절대 선택하지 않고 예쁘지 않아도 안전한 사용품을 선택하고 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몸에 해롭지 않은 장난감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갖고 놀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닦고 가공식품보다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책가방이 좋을까? 네 책가방은 정말 예뻐. 반짝거리고 그림도 화려하고. 소미는 예쁜 나이 책가방이 부러웠어요. 내 것은 헝겊이라 반짝이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 그런데 책가방끈이 닿은 어깨가 무지 가려워. 나이는 어깨를 자꾸 긁었어요. 가방끈이 닿은 자리가 엄청 부었어. 나이 그러네. 뒤에서 보니까 진짜 부었다, 여기. 응.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네. 긁어서 부었네. 얘가. 나이 어깨를 살펴본 소미는 깜짝 놀랐어요. 아프고 가려워. 나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네 가방끈에 독이 묻었나봐. 반짝이는 책가방의 표면에는 푸탈레이트라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화려한 색깔의 책가방에는 페인트에 중금속인 납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아요. 피부에 직접 닿는 어깨끈이나 가방 뒷면은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좋아요. 천으로 만들어진 책가방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케이스인데 응.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KC인데도 그러게 말이다. 다른 마크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KC가 마크가 있는데도 왜 그럴까? 이 가방이 아니고 그럼 다른 가방이었나? 잘 모르겠다. 어떤 학용품이 좋을까? 엄마가 학용품 새로 사줬어. 나이는 친구들 앞에서 학용품을 자랑했어요. 지우개가 엄청 말랑말랑해. 공책이랑 필통도 예뻐. 아이들은 나이 학용품을 부러워했어요. 필통에서 향기가 솔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나이는 필통을 냠냠 먹는 신용을 했어요. 정말 카스테라 향기가 난다. 소미는 자랑만 하는 나이가 얄미웠어요. 버섯 중에서도 예쁜 버섯에는 독이 엄청 많댔어. 네 학용품에도 독이 많을지 몰라. 너무 셈이 나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가 책상에 엎드렸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나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속도 울렁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정말 네 학용품에 독이 있었나봐. 반짝이는 재질의 필통에는 화학물질인 푸탈레이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려한 필통은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속에는 두통, 환각, 발달장애 등을 일으키는 독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천이나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필통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공책은 겉표지에 비닐 코팅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코팅지 재질이 폴리염화 비닐, PVC일 경우 푸탈레이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지가 새하얀 종이에는 형광증백제, 표백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생지를 이용한 공책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향기가 많이 나는 지우개에는 독성 강한 향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말랑거리는 지우개에는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푸탈레이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재질이 천연고무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연필 속에는 납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입에 넣고 씹을 경우 많은 양의 납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친환경 제품의 연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크레파스나 색연필은 절대 입에 물면 안 돼요. 1,4-다이옥산, 납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유난히 부드러운 지점토에는 푸탈레이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합성 수지제가 아닌 제품을 골라야 해요. 가능하면 KC 마크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요. 형광증백제는 아토피나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표백제는 색을 하얗게 해주는 성분으로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요. 푸탈레이트는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등 치명적인 발달 장애를 일으켜요. 납은 지능 지수 및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방해하며 피부염, 탈모증, 청각장애, 성격 포악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1,4-다이옥산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피부 습진을 일으키고 심하면 천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용품을 어떻게 사용할까? 지우개가 엄청 말랑말랑해. 꼭 젤리 같아. 향기도 얼마나 좋은데 젤리처럼 먹어도 될 것 같아. 소미와 나이는 지우개를 코에 대고 향기를 맡았어요. 무슨 맛인지 먹어볼까? 소미가 물었어요. 그래, 먹어보자. 나이가 먼저 지우개를 입에 넣었어요. 애퇴, 지독한 맛이야. 나이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애퇴, 똥맛이야. 소미도 빨리 지우개를 뱉었어요. 내 연필심은 엄청 강해. 연필 씨름하자. 소미도 학용품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내 연필심도 엄청 세. 소미와 나이는 연필심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손등에 연필심이 박히고 말았어요. 어, 어떡해. 소미 손가락에서는 피가 나고요. 연필심에 긁혔어. 왜 연필심 씨름하자고 해. 나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어요. 학용품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요. 학용품을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돼요. 연필심, 가위 등 날카로운 것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요. 학용품 사용 후에는 손을 씻어요. 가방이나 필통,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요. 어린 아기가 학용품을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요. 어떤 공산품이 안전할까? 엄마, 공산품이 뭐예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모두 공산품이라고 해. 그럼 학용품이랑 장난감도 공산품이에요? 휴지, 비누, 치약, 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시계. 공산품 종류는 엄청 많단다.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도 공산품이에요? 그래. 인형, 책도 공산품이란다. 우리 집에는 공산품이 주인이네.
우리는 공산품 덕분에 편리하게 생활하지만 잘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단다. 불도 안전하게 쓰면 고맙지만 위험하게 사용하면 무서워지는 것처럼요? 호호, 소미가 벌써 공산품 척척 박사가 됐네. 우리 집에 공산품이 몇 가지나 있을까? 소미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공산품을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유, 공산품이 너무 많아. 엄마가 만든 요리 빼고는 모두 공산품 같아요. 엄마, 우리 가족은 공산품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도 공산품이었다면 엄청 슬펐을 거예요. 소미 말에 엄마가 호호 소리내며 웃었어요. 음식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건은 날짜를 반드시 살펴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요. 안전 품질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요. 먹는 음식은 식품안전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요. 건강을 해치는 독성이 있는 제품은 구입하면 안 돼요. 공산품을 사려면 어른의 도움을 받아요. 장난감은 어떻게 갖고 놀까? 소미는 나니와 장난감 놀이를 하며 놀았어요. 칙칙뻑뻑 칙칙뻑뻑. 나니는 장난감을 끌고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아기가 장난감을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나니야, 장난감을 어질러 놓으니까 아기가 입에 넣잖아. 왜 아기들은 뭐든 손에 잡히면 입에 넣으려고 할까? 나니가 투덜댔어요. 장난감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장난감의 작은 부품이나 붙어있는 리본, 끈으로 인한 질식사고. 장난감의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상해사고. 납성분 페인트로 칠해진 장난감으로 인한 납 중독사고. 장난감 미끄럼틀 같은 높이가 있는 장난감에서 추락사고. 장난감 총알, 비비탄 등에 눈을 맞아 출혈을 일으키거나 귀, 코에 들어가는 사고. 화약, 불꽃놀이, 전기 장난감 등에 의한 화상 또는 폭발 사고. 장난감을 청소,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천으로 만든 장난감. 천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은 셀로판 테이프로 먼지를 없앤 뒤에 유아용 세제에 씻어 말려요. 고무나 비닐 장난감. 고무 또는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은 부드러운 천에 유아용 세제를 묻혀서 닦은 뒤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요. 금속으로 만든 장난감. 금속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총 같은 장난감은 마른 수건과 면봉으로 녹슨 부분과 먼지를 깨끗이 닦아요.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처럼 큰 장난감은 젖은 수건으로 자주 닦고, 작은 장난감은 유아용 세제를 칫솔에 묻혀서 먼지와 얼룩을 제거해요. 털이 많은 장난감. 털이 많은 장난감은 자주 먼지를 털고 햇볕에 말려요. 세탁이 필요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유아용 세제를 불어서 부드럽게 세탁한 뒤에 햇볕에 바짝 말려요. 나무로 만든 장난감. 나무로 만들어진 장난감은 물기를 묻힌 천으로 얼룩 제거를 해요. 지저분할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유아용 세제를 묻혀 닦은 뒤에 그늘에서 말려요.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 엄마, 이 표시는 뭐예요? 장난감 안전 표시야. 장난감 살 때 확인하면 여러모로 좋단다. 장난감 안전 표시 읽는 방법. Q 마크.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 마크예요.
검마크. 공산품의 안전도를 해당 검사기관이 평가해서 인정해주는 검사 필증이에요. KS마크. 공산품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 주는 마크예요. 환경마크.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평가하여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증한 마크예요.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선택해요. 튼튼하게 만든 제품인지 확인해요. 소리가 크지 않은지 확인해요. 장난감을 색칠한 물감이 빠져나오지 않는지 확인해요. 장난감에 대한 표시 및 주의사항을 읽어요. 직경이 3.17cm 이하 장난감은 실수로 입에 넣으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해요. 오랜 시간 반짝반짝 요란한 빛을 내는 장난감을 피해요. 질식, 목졸림. 잠깐만. 아까 그 뭐야? 지금 뭐 읽고 있었어? 질식, 목졸림. 오랜 시간 반짝반짝 요란한 빛을 내는 장난감을 피해. 근데 왜 그걸 피해야 돼? 반짝반짝 요란한 빛을 내는 장난감을 피하면 눈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너무 반짝거리니까. 눈 반짝거리니까. 눈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오, 이걸 들었구나. 이거? 오랜 시간 반짝반짝 요란한 빛을 내는 장난감을 피해요. 질식, 목졸림, 그 밖에 위험도가 높은 장난감을 피해요.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 우와, 고기랑 야채가 무지 많아요. 생선도 많고요. 내일 아빠 생신이라서 음식을 만들려고 한단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소미는 엄마를 도와 야채를 다듬었어요. 소미가 효녀구나. 덕분에 일이 훨씬 쉽겠는걸. 엄마가 칭찬했어요. 저보다 냉장고가 더 효녀예요. 음식물을 얼마든지 넣어둘 수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 안 돼.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번식하거든. 그럼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크림도 버려야 돼요? 호호, 아깝지만 버려야 되겠다. 아깝다. 아꼈다가 쓰레기가 되다니. 고기, 생선, 우유 등은 반드시 냉동 보관해요. 냉동 보관한 식품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돼요.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하고 쓰다 남은 것은 냉장고 채소 박스에 보관해요. 양파, 당근 등은 그물망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둬요. 말린 식품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요. 캔이나 병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나 냉장 보관해요. 통조림은 개봉한 뒤에는 반드시 다른 그릇에 옮겨 보관해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콜라도 먹고 싶고요. 소미는 엄마를 졸랐어요. 그런 가공식품은 몸에 나빠.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도 못 먹게 해. 대신 엄마가 야채랑 고기로 맛있게 저녁 지어줄게. 엄마가 소미를 달랬어요. 나는 야채 싫어요. 소미는 엄마가 미웠어요. 가공식품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요. 잡곡을 많이 먹어요. 고기, 생선, 콩제품, 달걀 등을 골고루 먹어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요. 설탕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적게 먹어요.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할까? 떡볶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미는 떡볶이를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미는 얼른 의자에 앉았어요. 안 돼. 밖에서 들어오면 먼저 손부터 씻어야 해. 엄마가 소미를 막았어요.
떡볶이 먼저 먹고 씻으면 안 돼요? 지금 네 손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엄청 많아. 알겠어요. 맛있는 떡볶이를 세균과 함께 먹기는 싫어요. 소미는 깨끗이 손을 닦았어요.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요. 식품은 오래 두지 말고 곧바로 먹거나 조리해서 먹어요. 고기, 생선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요.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먹어요. 음식이 남았을 때는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요. 오늘은 간식 싸우는 날. 나는 컵라면이다. 나는 딸기 우유랑 초콜릿 파이 먹을 거야. 나는 과자하고 소시지야. 아이들은 싸운 간식을 자랑했어요. 딸기 우유에는 딸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초콜릿 파이에도 초콜릿이 들어있지 않고요. 선생님 말에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딸기 우유에는 벌레에서 뽑아 만든 색소가 들어있고 초콜릿 파이는 몸에 안 좋은 기름으로 만들었어요. 으악! 그럼 알록달록한 과자랑 사탕은요? 색을 예쁘게 내는 타르색소라는 화학물질로 만들었는데 타르색소란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과자, 캔디 등에 들어가는 독이 많은 화학물질이에요. 어떡해. 우리가 독을 먹었어. 나는 그래도 과자랑 사탕이 좋은데 어떻게 해? 아이들이 울상을 지었어요. 식품 첨가물은 왜 나쁠까? 식품에 넣는 첨가물은 500여 종이 넘어요. 첨가제는 한 번 몸에 들어가면 몸 안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고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자연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기도 해요. 어린이들이 첨가제를 많이 먹을 경우 알레르기, 만성천식, 비만, 편두통, 아토피가 심해져요. 집중력이 산만해져서 공부 의욕이 떨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식품 첨가물의 독성은 급성 독성이 아니더라도 몇 년 혹은 몇 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공산품 식품 안전식문 몸에 나쁜 첨가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위험한 물질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으려면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아요. 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일, 어떤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있나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요. 먹고 싶어도 나쁜 독성이 있는 식품일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아요.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먹지 말아요. 옥상이나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가꿔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소시지, 햄, 어묵, 게맛살 등은 칼집을 내어 물에 삶아낸 다음 깨끗이 씻어 먹으면 첨가물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라면에는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 미네랄을 없애는 인산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면을 뜨거운 물에 한번 삶은 뒤에 조리해서 먹으면 좋아요. 공산품과 식품 안전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고 공산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공산품을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먹는 식품도 살펴보세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식품이 냉장고 또는 부엌에 있을 거예요. 모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무턱대고 사용만 한다면 우리에게 큰 독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쓰는 물건, 먹는 음식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사용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생활 안전, 신체 활동 안전. 괜찮아. 안전하게 놀면 돼. 안전한 신체 활동,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약속. 나는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지키고, 물놀이는 정해진 장소에서 항상 안전하게 하고,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안전 보호장구를 갖추고, 현장 체험과 캠핑을 안전하게 즐길 것을 맹세합니다. 신체활동 준비 운동하기.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송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리가 아파요. 송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쥐가 났구나. 송이 다리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뛰었어야지. 선생님은 송이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물렀어요. 발가락 끝을 올려주면 금방 나아질 거야.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나, 둘. 옆구리에 한 손을 대고 한 팔을 쭉 머리까지 올려요. 셋, 넷. 오른손을 오른발 끝까지 쭉 내리고 왼손을 왼발 끝까지 쭉 내려요. 다섯, 여섯. 양손을 허리에 대고 하늘을 보며 윗몸을 쭉 뒤로 젖혀요. 일곱, 여덟. 오른쪽 왼쪽 허리를 빙빙 돌려요. 준비 운동이 필요한 이유.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뭉치거나 호흡이 빨라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준비 운동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해서 부상을 예방해요. 기본적인 준비 운동. 손목 발목 돌리기, 무릎 돌리기, 허리 돌리기, 앉아서 다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쭉 뻗기, 윗몸 숙이기, 허리를 굽히고 손바닥으로 바닥 짚기,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며 온몸 털기, 놀이터 놀이기구 안전하게 사용하기. 우리 시소 타자. 송이는 얼른 시소에 올라탔어요. 내가 더 무거워. 성우가 반대편에 얼른 앉았어요. 나는 너랑 타기 싫어. 송이는 시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쿵. 송이가 일어서자 시소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시소를 안전하게 타려면 함께 타는 친구와 마주보고 타요. 손잡이를 꼭 잡고 타요. 시소를 타다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내릴 때는 같이 타는 친구에게 미리 말하고 내려요. 시소 밑에 발을 둔 채 내리면 안 돼요. 같이 타는 친구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시소 끝을 땅에 세게 내리면 안 돼요.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려면 신발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오르내릴 때 항상 손잡이를 잡아요. 밑에 누가 없는지 확인하고 내려와요. 뛰어서 오르내리면 위험해요. 정글짐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정글짐에서는 장난치거나 한 손으로 매달리면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위험해요. 손이 닿지 않는 정글짐을 탈 때는 어른 도움을 받아요. 그네를 안전하게 타려면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타요. 그네를 타다 갑자기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네를 너무 높게 타면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뱅뱅이를 안전하게 타려면 반드시 놀이기구가 멈춰 있을 때 타거나 내려요. 뱅뱅이가 돌고 있을 때 뛰어내리면 위험해요. 항상 손잡이를 잡고 타요.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
찰싹찰싹 파도가 노래해요. 송이는 신이 났어요. 가족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왔거든요. 준비 운동부터 하고 물에 들어가자.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온몸에 구석구석 발라야 해. 아빠 엄마가 말했어요. 송호는 방금 전에 빵 먹었... 송호는 방금 전에 빵 먹었으니까 충분히 소화가 된 뒤에 물에 들어가야 해. 바닷물에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팔, 가슴, 얼굴 순서대로 물을 적셔야 된다. 아빠 엄마 잔소리는 끝이 없어요. 아휴, 빨리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랑 조개 잡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투덜거렸어요. 호호, 너희가 꼭 돌고래 같구나. 물놀이를 안전하게 하려면 수영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구명조끼를 착용해요. 주변에 어른이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수영해요.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말아요. 자신의 수영 실력을 너무 믿고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키보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랫동안 물속에서 놀지 말고 가끔씩 쉬어요. 음식물을 입에 물고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어요.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얘들아, 우리 물싸움 하자. 송이와 친구들은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오프, 오프! 어떤 남자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타고 있던 튜브를 놓쳤나 봐요. 어서 그 튜브를 잡아! 엄마가 재빨리 튜브를 아이한테 던졌어요. 아이는 간신히 튜브를 잡고 물에 떴어요. 튜브만 믿고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위험해. 엄마는 물 밖으로 나온 아이를 안심시켰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애가 큰일 날 뻔했어요. 송이는 비로소 안심을 했어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을 따라 비스듬히 헤엄쳐 나와요. 옷과 구두를 신고 있으면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으며 헤엄쳐 나와요. 경련이 일어나면 몸에 힘을 빼고 편한 자세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에게 구급 요청을 해요.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주위에 소리를 쳐서 구조를 요청해요.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물속으로 뛰어들면 안 돼요.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뛰어들지 말고 주위의 물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서 구조해요. 안전하게 숲 체험 활동 참여하기. 오늘은 숲에 놀러 가는 날이에요. 팔다리가 나오지 않게 긴 옷을 입어. 운동화 끈도 단단히 매고. 땀나면 덥잖아요. 송이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싶었어요. 벌레한테 물리거나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어. 화려한 옷이나 향기가 강한 화장품은 벌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해. 아빠 엄마가 말했어요. 숲길 걷기는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랄랄라 즐거운 숲길. 송이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었어요. 이래야 뱀들이 도망가. 산에서 뱀은 아주 위험해. 그때였어요. 여기 벌집이 있어요. 송호가 벌집을 막대기로 건들려고 했어요. 벌집은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돼. 엄마가 기겁을 했어요. 벌한테 쏘이면 정신을 잃거나 사망할 수도 있어. 아빠가 얼른 송호를 잡아 끌었어요. 엄마, 여기 엄청 예쁘게 생긴 버섯이 있어요.
송이는 풀숲 사이에 알록달록한 버섯이 신기했어요. 예쁜 버섯은 대부분 독버섯이야. 독버섯이 아니라도 함부로 만지거나 입에 넣으면 안 돼. 산은 좋은 것도 많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정말 많아요. 송이는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송충이를 보고 후다닥 달아났어요. 숲에서 안전수칙 지키기. 숲에서는 항상 긴 옷을 입고 모자, 장갑 등을 갖춰요. 안전한 길로 다녀야 하고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아요. 벌을 보면 쫓지 말고 몸을 낮추거나 안전한 데로 피해요. 사마귀, 거미, 진해, 송충이를 만지면 안 돼요. 색깔이 아름다운 버섯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지거나 먹지 말아요. 동물의 똥을 만지거나 옷에 묻히지 않아야 해요. 동물 똥에는 병균이 많아요. 숲 체험이 끝나면 반드시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해요. 안전보호장구 갖추기. 송호는 킥보드 타기 선수예요. 나는야 킥보드 대장, 킥보드 대장. 송호는 씩씩하게 킥보드를 탔어요. 송호야, 안전보호장구 갖추고 타랬지? 엄마가 송호를 말렸어요. 괜찮아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요. 송호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한눈을 팔다 그만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어요. 으악! 송호는 킥보드와 함께 요란하게 넘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 까불다 다친다고 했지? 송이는 잘난 척한 송호가 얄미웠어요. 으악, 정말 아프잖아. 송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나, 무릎에서 피가 나네. 엄마가 달려왔어요.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 타지 말라고 했지? 아빠도 크게 걱정했고요. 정말 아프겠다. 송이는 피가 나는 송호 무릎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조금만 더 다쳤으면 병원에 가야 할 뻔했다. 입원하길 전만 다행이야. 아빠 엄마는 송호 다리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킥보드 대장이라니까요. 울음을 그친 송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항상 안전보호장구를 갖추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킥보드를 없애버리겠어.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으악! 안 돼요. 송호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타려면 안전모자, 보호장갑,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와 같은 안전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밝은색 옷을 입고 길거나 펄럭거리는 옷은 입지 않아요.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내 발에 꼭 맞고 끈이 없는 운동화를 신어요. 핸들을 양손으로 꼭 잡고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탈 때는 항상 우측 통행규칙을 지켜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고 차, 자전거,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면 위험해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면 위험해요. 비 오는 날에는 타지 않아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고 빨리 달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앞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요. 갑자기 제자리에 멈추면 안 돼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항상 앞을 보면서 달려요. 현장 체험 안전하게 다녀오기. 야호, 신난다. 오늘은 가족, 친구와 함께 갯벌 체험을 하는 날이에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절대 혼자 행동하면 위험합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갯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해요. 우와, 여기 아주 작은 개가 있어. 조개가 엄청 많아. 아이들 웃음소리가 갯벌을 가득 채웠어요. 현장 체험 학습 안전 수칙.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떠나지 말아요. 다칠 염려가 있으니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챙겨요. 야외 체험 학습일 경우에는 모자를 챙겨요. 현장에서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요. 절대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안전하게 캠핑 참여하기. 갯벌 체험이 끝난 뒤 캠핑이 시작되었어요. 빨리 텐트를 치고 저녁을 해야 되겠다. 밥 지을 물을 떠올게요. 송이와 송호도 아빠 엄마를 도왔어요. 절대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아직도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캠핑 안전 수칙. 텐트 안에서 버너를 사용하지 않아요. 낙석 및 미끄러짐을 조심해요. 야생 과일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화상을 조심해요. 밤에 이동할 때는 뛰지 않아요. 산불 예방에 유의해요. 사고 발생 시 지도교사에게 즉시 보고해요. 신체활동 안전신문. 놀이기구를 탈 때는 항상 안전을 우선 생각해요. 먼저 타겠다고 친구를 밀치거나 놀이기구를 타면서 장난을 치면 다칠 수도 있어요. 물놀이를 할 때는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지정된 공간에서 놀도록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뛰어들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튜브 등 물에 뜨는 기구를 믿고 깊은 곳으로 가면 위험해요. 숲에 갈 때는 긴 옷, 모자 등을 챙기고 운동화 끈도 풀리지 않도록 해요. 꼭 정해진 길로 걷고 버섯, 풀, 벌레 등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추도록 해요. 절대 빨리 달리지 않아야 해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뒤를 쫓아가면 위험해요. 캠핑을 가서는 보호자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않아야 해요. 낙석, 미끄럼,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요. 건강하고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린이들에게 신체 활동은 먹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신체 활동을 하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요.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하기,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타기,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하기, 숲에 가서는 정해진 길로 다니며 위험한 것은 손대지 않기, 건강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지요.